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에 이제 기사가 나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뉴스에 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드디어 이제 확정된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제가 어제 기사 본 거는 10시쯤이에요. 밤 10시쯤이었는데 어쨌든 어제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서 현행을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되었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근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뭐 빨리 이렇게 할 거면 진짜 그냥 빨리 얘기를 하지.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의를 표시하고 사표 냈다네요. 네,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사실 뭐 정말 세법에서는 2018년부터 이미 바뀌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2019년 말, 그러니까 작년 말에도 동일하게 이것 때문에 고민하셨을 텐데 결국에는 2020년 말도 전년도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 기준인 그러면 이제 10억 현행이 유예되어서 쭉 간다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지분율은 뭐 달라지는 게 없었고요. 우선은 평가 금액이 쟁점이었는데 네, 평가 금액 기준은 시장에 상관없이 10억이다. 네. 그럼 평가 금액이 정해지는 거는 결국 수량 곱하기 가액인데요. 네, 그럼 수량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수량은 2020년 말에 내 잔고에 들어와 있는 수량이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언제까지 주문이 체결이 가능한지가 항상 쟁점이 되는데 31일 날에는 뭐 거래가 없으니까요. 30일까지 주식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딱 끝나야 돼요. 네, 주문이 체결되어서 결제까지 해서 들어와야지 되는 건데 그 날을 고려하면 12월 28일까지 주문을 체결하셔야 되는 거죠. 네, 체결이 되면 T+2일인 30일 날 돈이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되고 주식도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돼서 수량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럼 단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네, 종가 기준은 12월 30일이 사실상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거래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12월 30 날짜의 종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문 체결은 28일까지 하시고 단가는 30일까지 쭉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이 기준들이 뭐 25억, 20억, 15억, 10억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연말도 중요하지만 4월 1일 기준도 사실 중요했었잖아요. 네, 개정안에 있었던 것도 내년 뭐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기준가액이 3억으로 낮추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현행을 유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 4월 1일 이런 것들은 이제 걱정 아예 안 하셔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이 법이 바뀌고 나서 또 이제 전화 주셔가지고 3월 또 기준으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로 한번 설명을 또 해볼게요. 네, 11억을 보유했다. 이럴 경우에는 내년에 대주주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1억을 보유했으면 이제 2021년에는 전년도 말 기준으로 10억을 넘은 거기 때문에 쭉 대주주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10억 이상이 아닌 9억이었다. 이럴 경우에는 전년도 말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2021년 이후에 양도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대주주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10억을 딱 기준으로 해서 달라지는 거네요. 기준이 하나로만 되어 있으니까 사실 헷갈릴 이유는 없어요. 네. 이번에 나온 안 중에 여러 가지 안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면 좋다. 3억으로 가되 인별로 바꾸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인별 기준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인별 기준은 아닙니다. 여전히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를 포함하고요. 일반적인 대주주에서의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직계준비소가 배우자인 거죠. 네, 뭐 지배주주일 경우에는 다 포함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지배주주가 아니실 경우에는 현행과 똑같이 직계준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해서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 대주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형제자매는 해당이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거죠. 네, 네. 사위 며느리 해당 안 되고요. 사위 며느리 안 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뭐 사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얘기가 엄청 간단한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달라지는 게 없는 거잖아요. 네, 달라지는 게 없는데 저희가 확실하게 결론이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했고요. 금융소득 과세는 사실 이제 개정 세법에도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전면 과세를 목표로. 네, 맞아요. 23년에는 전면 과세를 하기 때문에 뭐 양도소득세 대주주를 아예 없애고 무조건 다 과세하는 거로 바꾸겠다라는 안이 나와 있고 물론 개정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23년에도 될까 안 될까 모르겠어요. 네, 이제 10억에서 3억으로 기준이 이제 내려오는 것이 사실상 유예됐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소득 과세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의견 이제 나왔지만 어떻게 시행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문제네요.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시스템 개발 때문에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네. 네, 어쨌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10억 원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점 기억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전에 세금 없을 때 금융소득으로 많이 뿌려놨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미 10억을 넘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은 진짜 고민되실 것 같아요. 나는 어차피 3억이 문제가 아니었고 10억도 문제였다. 특수관계자 지분 포함해서 10억 넘는다. 이런 분들이라면 그러면 이제 진짜 2달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 잘 세우셔서 연말에 수량을 잘 맞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언니였습니다. 안녕. 안녕.